억대 매출의 죽집 사장 이충훈. 넉넉지 못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굳은 일로 생계를 꾸려야 했고, 그런 어머니가 늘 안쓰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리어커 끌고 다니셨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손마디 아프다고 그러시고, 얼른 제가 돈을 벌어서 얼른 어머니 편히 모시고 싶었어요.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 교수의 꿈을 품었던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노는 박사들도 수두룩하고 직장 잡기도 어려울 때였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계시다가 이걸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난 판정 받게 됐던 거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죽집을 맡은 그는 끊임없는 메뉴 개발을 통해 어머니의 가게를 소문난 죽집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와서 무슨 시장에서 죽을 파느냐 후회가 없어요. 재밌어요, 지금 하는 일이. 어머니가 이뤄놓으신 그 죽 맛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는 이충훈 씨를 소개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하고 대학원까지 6년 동안 화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진짜 화학도시인데, 그런데 어머님 가게를 아무리 맡으셨다 그래도 글쎄 어떻게 죽집 사장님을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어머니께서 그걸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요. 네네.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네. 이 죽 끓이는 과정들이 예. 제가 했던 그 화학 실험할 때 네. 그 과정하고 뭐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근데 죽하고 화학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뭐 물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온도를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 강연 주제가 후회는 없다거든요. 근데 후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과연 어떤 얘기가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이동을 하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올라온 이충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시장에서 조만한 가게에서 죽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 죽집을 하게 될 줄은 뭐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한번 하게 되면 저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너무 가난했어요. 단칸방에 7 식구가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 둘하고 우리 형하고 또 저하고 거기다가 친삼촌 3명까지 7명이서 단칸방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시장에서 왜 김장철이나 이럴 때 보면 배추를 다듬고 바닥에 이렇게 버려지는 그 껍데기들 있잖아요. 파란색 배추 껍데기. 어머니는 그걸 함지박을 가지고 가서 그걸 주워 담아서 집에 와서 그걸로 김치를 담그셨어요. 아버지는 거의 돈을 못 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점도 하시고 또 남의 집 식당 일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공사장에 가서 그런 힘든 일도 했었어요. 어느 때는 노점을 하다가 그 단속방들 있잖아요. 단속반한테 쫓겨가지고 손수레도 챙기질 못하고 몸만 빈몸으로 막 도망쳐서 오시고 막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얼른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없는 집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학원 다닐 그런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혼자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바람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 것보다는 차라리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어머니 바람대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생활 4년을 마칠 때 돼서 저는 제 스스로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저는 엄청 열심히 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저널은 아니지만 외국에 있는 오가노메탈릭사라고 하는 저널에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박사과정을 더 밟아보라고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꿈이 교수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교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IMF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다 밟고도 할 일이 없어서 노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6년 동안 전공한 이 화학이라는 이 전공을 미련 없이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즈음에 자그마한 가게에서 전 3가지와 팥죽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교 생활을 마칠 때쯤 돼서 어머니께 제가 구상했던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와 함께 죽집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에서는 죽체인점이 한창 생길 때였고 청주에는 죽집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죽집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되면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제가 공부를 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다른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제가 어머니 바람대로 이렇게 교수가 되진 못했지만 그런 거는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돼서 어머니와 제 가족들의 삶이 풍요롭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3월 1일 바로 전날까지 저는 조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3월 1일 날 죽집에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죽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작과 동시에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주위에 전단지를 돌리러 다녔습니다. 중국집에서 쓰는 배달통 있죠? 그 배달통에다가 죽들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주변에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시식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죽 2그릇도 배달을 했습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한 3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으니까요. 그렇게 장사를 한 지 한 3년쯤 지날 때였습니다. 추석 지나고였는데 어머니께서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안 좋다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온몸에 암이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종합검진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병을 키운 거였죠. 진단받은 지 2달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50년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겨우 장사가 잘 돼서 돈 좀 벌고 돈 걱정 없이 살게 됐었는데 어머니는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산에 모시고 내려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손맛을 더 발전시켜서 제가 더 노력해서 어머니 못 이룬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조미료나 첨가제를 넣지 않고 맛을 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몇 도에서 죽을 끓였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끓였는지, 심지어 소금을 넣는 타이밍까지도 세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조건을 찾아냈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까지도 저는 알아냈습니다. 팥죽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팥은 붉은 팥입니다. 적두라고 하지요. 저는 붉은 팥을 쓰지 않고 검은 팥을 씁니다. 1년 내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그런 팥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검은 팥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팥으로 어떻게 팥죽을 쓸까요? 팥 색깔은 검은색인데 죽 색깔은 발그레한 붉은색 아닙니까? 뜸을 잘 들이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뜸을 잘 들이면 이 검은 팥이 붉은색 팥으로 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지나쳐버릴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팥을 삶을 때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나, 이게 중요하고요. 물을 이만치 잡을지 조금 잡을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시간은 어느 정도 둬서 뜸을 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이라는 게, 저는 화학을 접으면서 저한테 이제는 화학이란 거는 쓸모없을 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팥 하나를 삶는데도 제가 배웠던 화학이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도 예전 습관대로 관련 논문을 다 찾아서 제가 알고 있는 화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실험을 해가면서 그렇게 죽 맛을 완성시켰고요. 지금의 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길을 열어주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저는 지금 죽과 제사 음식으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그때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후회는 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또한 만족스럽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통 죽집 사장, 누가 보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지금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아드님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활짝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을 대신해서 언제나 곁에서 지금 힘이 되고 계신 부인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인께서도 남편이 다른 일을 했으면 하고 혹시 생각을 하셨었나요? 네, 예전에? 저희 신랑이 네. 꿈을 못 이뤘다는 안타까움에 제가 네. 더 일 벌 테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일이 잘 돼서 이거로 다 만족합니다. 네. 열심히 살고 계신 이충훈 씨 남편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항상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행복하게 화이팅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네. 고맙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그 부인의 믿음이 큰 힘이네요. 예. 늘 그걸 느끼시죠? 예. 네. 오늘 후회는 없다라는 그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이충훈 씨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